매주 금요일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한 주간 여론의 흐름 살펴보는 1번지 여론 코너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되게 빨리 오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교수 야구 좋아하죠? 네네. 어제 수원 KT 위즈 우승하는데 우승할 것 같았어요. 워낙 예, 기세가 좋았죠. 거침이 네, 없었어요. 네. 두산이 또 너무 많이 뛰어서 좀 힘도 빠졌죠. 지쳤고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인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 언론들은 그걸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네. 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을 좀 불식시키고 뭐 그러려고 온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97년에 혹시 우승 어떤 팀이 했는지 아세요? 97년 코리안 시리즈 1997년. 기억합니다. 해태 타이거즈죠. 역시 전문가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뭐 기도 좀 받고 경기도지사니까. 네. 수원이 연고죠. 예. 그게 KT가. 네. 그러면 저도 갑자기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 대선이 있던 애가 92년이 또 있었습니다. 92년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됐을 때. 그때 어떤 팀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인지 아세요? 혹시 그때 그러면 롯데가 한 거예요? 롯데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아, 진짜 그러고 보니 약간의 역사의 뭐 우연성인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 질문 받고 저도 순간적으로 그대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국회를 다닐 때인데 그 예. 기억에 92년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아, 그러네요. 되게 염종석 선수가 염종석이 맞아요. 3승인가 해가지고 그 우승했을 거예요. MVP를 박진영 교수도 받았습니다. 야구 잘하시네요. 저 야구 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야구 관계는 뭐 이래. 이 지역 연고 우승할 때 그 대선이 지역 있었어요. 기반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아, 참, 두 네.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흥미로운 일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 가서 이번에 또 KT 위즈 점퍼 그렇죠. 입었잖아요. 점퍼 입었더라고요. 아주 그런 부인과 같이 것도 맞춰 입었더라고요. 네. 길을 좀 받기 위해서 갑시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4차전을 참모가 건의했을 절묘하게 노린 수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여론조사로 하면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그리고 분석 한번 해보죠. 네. 1번지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주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여론조사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지난 15일에서 17일 날 있었는데요. 네. 이 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전주에는 트리플 하락이라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 지지율 같이 다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개의 지지 지표가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예,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5%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부정평가가 또 5%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디에서 주로 상승을 했나 봤는데 40대, 그 다음에 충청권, 그리고 중도 여기서 10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조사는 11월 15일에서 17일 날 진행됐고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가상번호를 이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자,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게 대선 후보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실망했을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한 12개 정도의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의 그 리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이번 그 MB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차의 격차를 보이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어요. 예. 윤석열 후보 36%, 이재명 후보 35%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조사와 이번 그 MBS 조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 그리고 오늘 어제 나왔던 그 RN서치와 갤럽 조사하고도 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 MBS 조사가 이제 어떤 약간 튀인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요게 또 선행 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음. 하나가 좀 나오고 또 좀 있으면서 그게 반영이 되는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MBS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까? 이게 지금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MBS에서 네. 나왔던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추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난주 조사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격차가 7%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아.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39에서 36, 이재명 후보가 32에서 35. 그래서 3% 포인트씩 네, 빠지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지금 지지율 하락 윤석열 후보가 일어났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느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지지율의 특징이 있어요. 예. 지난 이제 그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부터 그 쭉 그 지지율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심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핵심 지지층이 없을 때 그렇거든요. 아. 바람을 탈 때는 올라가지만 바람이 조금 지나가면 훅 꺼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서 윤석열 후보가 이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이렇게 3%포인트나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요게 한 2, 3일 전에 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약간 빠진 게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봤는데 역시 이제 MBS 조사에서는 그게 좀 반영이 됐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선대위 문제라든지 이게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뽑혔어요. 예. 그리고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가 됐는데 이게 뭔가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손발이 안 받는 갇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그 지지층의 위기 의식으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그 흐름을 보면서 아 이래선 정말 안 되겠다. 그게 폭발이 되면서 이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MBS 조사도 응답률이 꽤 높더군요. 네, 이거 30.2%로 사실 지금 여러 개 조사 회사들 나오는 것 중에선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응답률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볼 수 있는데 이게 응답률이 막 50%가 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도 또 의심스러운 아, 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5에서 3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해서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라든지 정당 지지도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네. 최수영 컨설턴트 일단 이 MBS 조사만 놓고 보면 그 전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게 네, 아니냐 그렇죠.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좀 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1차 조정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효과가 다 반영됐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최저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만 사실상 반등을 언제 할 것이냐만 남아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선출 후 5주 차 만에 이제 이게 지금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저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일주일간 오직 그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의 눈에는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수위 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게 아마 중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핵심 지지층의 시각을 놓고 보면은 거기서 뭐 큰 변동은 없겠지만 중도가 바라봤을 때는 이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예. 지금 뭔가 논고 행상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대중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저희가 정치의 문제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양쪽에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한쪽은 반등의 모멘텀이 된 거고 한쪽은 실망스러운 중도의 이탈로 일정 부분 하락이 있었다. 이것이 절묘하게 맞물린 접점이 지금 1%포인트의 차로 오차범위 이내의 차로 지금 우열이 가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농공행상처럼 비춰지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 이런 부분들이 하락 요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은영 소장님 그런 면도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항상 그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지지율 수준을 보면은 후보들의 그 인물 경쟁력 부분은 아직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결집된 상태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대위 구성 둘러싸고 가장 시끄러운 중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모실 거냐 안 모실 거냐 이것도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게 이게 참고 자료로 봐야지 모든 걸 자꾸 여론조사에 아니 의존하면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 판에
근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반대 의견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성격이나 뭐 이제 캐릭터가 이 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저분 뭐 정체성이 뭐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인물로서 지금 그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보태줄 수 있는 어떤 얼굴이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 있을 것 같아요. 1%포인트 차이면 사실 여론조사의 경우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고 정말 초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진영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당분간 이런 흐름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이 이제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 지지자들이 과포집된 상황, 전화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죠. 아마 이 MBS 조사 결과에 진보 보수 응답률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진보층의 응답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이 이재명 후보를 걱정하면서 모인 겁니다.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이렇게 예. 하죠. 밴드웨건의 반대 현상인데 이제 계속해서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상황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후보 경쟁력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전망들인데 뒤에 설문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경제 정책 누가 잘할 것인가, 예. 외교 정책 잘할 것인가 이런 이제 설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후보의 경쟁력이 반영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상황들이 저는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네. 궁금한 게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50% 넘는 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어디에서 한 거였어요? 그게 지금 이제 MBN이 RN서치와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ARS 조사들이 지금 그런 양상이고 또 양자구도일 때 윤석열 후보가 50% 넘는 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 이 숫자가 이렇게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많이 얘기가 됐어요. 예. ARS와 전화 면접 조사 차이의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그게 한 중간값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각자 다 하는 것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한다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혼란도 적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나온 것 자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나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그거를 자기 지지층들에게 이제 그게 확산이 될 때는 정말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투표 결과와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전제하지 않은 그냥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서 이 실제 이제 그 결과가 이 여론조사와는 또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 또 그 지지층이 아이고 이거 뭐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시속 게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이제 올라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면 약간 또 마음이 풀어지고 예. 저쪽은 또 결집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시속 게임처럼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후보 지지도 이제 계속 출렁거릴 텐데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 궁금합니다. 최수영 네. 평론가는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말 실수를 줄이는 것이 변수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히려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보다도 실언 리스크가 더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더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렇거니 하고 조금 잘하면은 기대 이상이네 이렇게 보지만 굉장히 말을 매끄럽게 잘하고 달변가 출신이 말을 실수하면은 그 데미지는 사실상 상상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서 뭔가 불안한 후보의 이미지를 좀 그러니까 여권 후보니까 씻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더 가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실언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또 대한 실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걸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뭐가 변수냐고 좀 보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까지 누린 게 말하자면은 정권 교체 상승, 그러니까 그 많은 여론에 따른 이른바 반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체로서 이익을 누렸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수권 정당의 대선 후보임을 보여주는 발광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 안 하고 실언 줄인다고 가만히 전략, 뭐 언론에서는 가만히 전략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대선 4개월을 못 치러요. 그러면 내가 존재감을 입증하는 스스로 내가 사실 지도자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저는 그 윤 후보의 가장 남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겠지만 만일 보여주지 못한다면 거꾸로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박진영 교수는요. 뭐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데요. 말실수는 보통 하고 나면은 곧 다시 회복이 됩니다. 대단한 말실수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물론 이제 광주 가서 했던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만은 그 밖의 실수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실수는 곧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결국은 사법적 결과죠. 예,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 후보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가장 큰 충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서는 저는 정치판의 변화입니다. 단일화라든가 또는 합당, 연대, 새로운 세력의 인입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판 자체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소장님 네. 지금 분석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36, 35 나왔잖아요. 이게 예. 최소한 45가를 넘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예. 그래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제 선거 캠페인 그 지금 두 후보가 아주 비슷한 조건의 지금 후보들이거든요. 비호감 높고 네거티브 그다음에 그 수사라든지 이런 그 사법적인 그런 게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후보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캠페인 쪽에서 우리 최 컨설턴트님의 말씀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어쨌든 이 속에서 그 후보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와 예. 그 속에서 또 후보가 그 장점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축적을 해야 돼요. 점수를 축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 야구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야구를 볼 것 같지 않은 이미지, 꼰대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야구 점퍼까지 입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게 윤석열 후보에게 하지 않았던 어떤 의외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관심을 끌 수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 야구를 즐기는 모습이었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온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이제 배우자 그 사모님과의 어떤 그 친밀도가 너무 부각된 사진들이 오히려 이게 의도가 다 뻔히 다 예. 보이는 그런 이벤트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제 그런 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이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자꾸 이제 점수 깎아먹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렇게 가서 야구 보는 모습 외국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은 좀 쑥쑥하죠. 제가 여기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이제 저도 PI를 담당했으니까 저는 제가 충격받은 장면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등 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 회랑을 가는 사진을 저 백악관이 공개했어요. 사실 그때 그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 다 각국을 말하는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런 사진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등 뒤에다 대고 앵글을 맞춘다는 거는 그건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오바마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에피소드지만 한번 그걸 저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얘기했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반발에 미쳐서 저만 욕먹고 말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외국의 그런 그 사진,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의 문제는 예. 따라가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 경계선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아직은 우리 후보들이 자연스러워져 가지만 망가지는 것까지는 아직은 못 가는데 박진영 교수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국무부의 동아시아 차관보가 왔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앉는 자세와 이재명 후보가 앉는 자세 때문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이 동아시아적
과거 이제 군사 정권이라든가 유계적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행태입니다. 요즘 그 전반적으로 외계 형태라는 것이 그냥 햄버거 먹으면서도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논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후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리 정치가 아직도 국민들 속으로 내려와 있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예.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는 틈만 있으면 이재명 후보 띄우고 윤석열 후보 깔려고 노력하는. 이번에 같이 띄운 것 같은데. 얘기 나온 김에 그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야구 구경 갔을 때 국가대표 점퍼 입고 갔잖아요. 입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팀 응원하느냐 그랬더니 응원하는 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광주에서 근무했을 연고지 때는 얘기했죠. 뭐 타이거즈고 어디에서 근무했을 때는 그 지역이고 이렇게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특정 후보 아니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쏠리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아예 KT 위즈 저기 점퍼 그 딱 입고 입고 갔죠. 가가지고 삼루에 앉아서 응원했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뭐 저기 이 소장님은 이제 약간 그것에 사모님과 연동시켜서 저는 그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건 부정적인 건 맞지만 KT 점퍼 입고 그 응원한 건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요즘 유권자들이 쿨함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2030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윤석열 후보 답변은 정말 정제된 답변이고 모범 답안인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은 두산 페어스 팬이라고 평소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전 차라리 국대 잠바보다는 뭐 국대 잠바는 여러 가지 상징을 했겠죠. 내가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두산에 가서 응원했다라면은 예. 굳이 누가 거기에서 이제 지역을 따지고 뭐 연고를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소탈한 모습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애매하게 국가대표 잠바 입고 저기 저 높은 그 이제 외야석에 앉아가지고 한 5회까지 보다 나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말하자면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예. 그 감흥도에서는 조금 좀 마이너스 측면이 아니었냐. 누가 더 잘한 것 같냐? 박진영 교수 얘기는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저는 그 한국 시리즈를 한 4-5번 우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 관련해 가지고 아주 비판적인 논평도 많이 썼습니다만 예. 삼성 라이온즈 우승할 때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짧게 하나 더 붙이면 어저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옆에 김응용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못 봤는데. 하나도 그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래요? 예, 저는 부인만 그래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잘못된 핀트로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된 거죠. 더군다나 그 대변인 논평이 김응용 감독과의 그 인연이 독립야구단 할 때 뭐 인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지금 그 야구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 논평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니 한국 시리즈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김 감독님하고 하는데 독립야구 얘기가 왜 나오냐 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이제 이 젊은 세대의 정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어제 읽는 게 이재명 후보 앉아 필요합니다. 있을 때 옆에 선글라스 쓰고 어떤 분 한 분 앉아 계시던데 까만 옷 그분인가요? 잠바 입으신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김홍년 감독이 덩치가 있는데. 어저께 코끼리 감독이신데. 네. 그 저기에는 그 논평에는 같이 가 계신 그래요? 걸로 나왔었거든요. 우리 이 소장님 우리보다 야구 더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지 좀 더 자연스러움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지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선대위 구성을 거치면서 지금 민주당도 이 선대위 구성을 거치면서 한 2주의 그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지지층의 그 폭발을 일으켰거든요. 예. 불만의 폭발을 일으켰는데 지금 딱 그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 캠프의 선대위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에 예. 따라서 이제 그 컨벤션이 확 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살아나서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